하락장에서 해야 할 6가지 행동. 우리는 지금 8개월째 하락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락장은 평균적으로 3년마다 찾아온다고 합니다. 본 내용은 whitecoatinvestor.com에 올라온 글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 제목을 봤을 때는 낚시성 주제로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행동을 보고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였습니다. 해야 할 6가지 행동이라면서 첫 번째 내용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하락장이라고 하면 대략 15에서 20% 정도 떨어질 때를 말합니다. 이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적어봅니다. 본 내용은 보그레드 원칙을 따르는 투자자들에게 유용합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실패하는 투자자는 상승장에서 희망을 품고 매수하고 하락장에서 슬픔을 머금고 매도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평균 이상의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보지 마세요. 경제 뉴스도 보지 마세요. 신문, 유튜브도 보지 마세요. 단 보그레드는 이때도 주기적인 매수는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절세 매도. 세금 이연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국내 ETF 거래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미국 직투일 경우 수익난 종목을 매도하고 그와 동일한 금액으로 손실난 종목을 매도하는 겁니다. 미국 직투일 경우는 손익 합계를 구해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손실분과 수익분을 동일하게 매도를 하면 계좌 전체로 보면 손익이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매도한 두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매도 후 현금이 생겼으니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보유하고 있던 TQQQ를 U%로 변경하고 싶었습니다. 요거는 3배 레버리지죠. 그래서 수익이 발생된 TQQQ 매도 후 손실이 발생한 TMF를 동일한 금액만큼 매도했습니다. 동일한 금액이라고 하면 그 손익을 동일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후에 TMF를 같은 수량만큼 재매수하고 U%를 재매수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나스닥 100에서 S&P 500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누적된 수익분이 어느 정도 훼손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매도하고 싶던 종목을 매도하면 적은 세금을 내거나 세금을 내지 않고 좋아하는 종목으로 옮겨 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 인내심 체크. 하락장일 때 본인의 위험 감수 능력을 체크해 봅니다. 지금처럼 S&P 지수가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했는데 큰 불편을 안 느낀다면 좀 더 공격적인 투자도 가능하겠습니다.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는 반드시 바닥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지난 고점보다는 좋은 가격입니다. 만일 밤잠을 설치거나 손실본 금액이 계속 신경 쓰인다면 현재 포트폴리오는 좀 더 편안한 구성으로 바꿔야 합니다. 채권 비중을 높이면 등락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하락장에서는 채권을 증가시키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지 마세요. 채권 비중을 높이고자 한다면 상승장에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락장일 때는 이미 주식은 크게 손실 나 있고 채권은 적당히 손실이 난 상태입니다. 이때 주식을 매도 후 채권 매수는 많이 떨어진 것을 팔고 조금 떨어진 것을 사는 형태인데 이는 자산의 손실을 이끌 수 있습니다. 주식을 팔아서 채권을 매수하고자 한다면 1, 2년 기다린 후 상승장이 오면 많이 오른 주식을 팔아서 조금 오른 채권을 매수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네 번째, 수수료 살펴보기.
만일 비싼 비용을 내고 어드바이저를 이용하고 있다면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공부를 합니다. 워낙 심플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보글헤드는 이 주제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소유욕은 잠시 뒤로. 자동차 구입을 계획하고 있거나 집안 인테리어, 해외여행 등 계획 중에 있었다면 하락장에서는 잠시 미뤄두세요. 장기 투자할 때 큰 수익을 안겨주는 자산은 하락장에서 매수한 종목들입니다. 하락장에서는 기분이 우울할 때도 가끔 있죠. 매수하는 재미도 반감되고요. 심사숙고해서 매수했는데 일주일 내리 하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 뿌린 씨가 나중에 엄청나게 효자 노릇을 한답니다. 싸게 매수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씨앗보다 큰 성장을 할 것입니다. 마치 어릴 때 말썽꾸러기 자식이 철들면 부모에게 엄청 효도하는 느낌이랄까요? 하락장에서 애지중지 키우는 자식들, 분명 미래엔 든든한 우리의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월급을 아껴 좀 더 투자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값진 행동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시장의 역사 공부하기. 제가 주변 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글헤드는 200년 S&P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합니다. 보글헤드는 그 어느 종목보다 역사가 긴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실합니다.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설마 이번 하락장은 다를까? 2000년에서 2002년 닷컴 버블 때, 2008년에서 2009년 금융위기 때, 2011년 유럽발 위기 때, 2018년 12월 미중 무역전쟁이 피크일 때,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가 터졌을 때, 그리고 지금 2022년 상반기. 이렇듯 시장은 하락장을 겪고 회복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락장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실 건가요?